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 2달 만에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어제 SNS에 최강군 쓰고 있다. 지난 2달 동안 말씀 여러분들 만나서 경청했고 성찰의 시간 가졌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그동안 이제 자맹을 해왔는데 김종인, 유인태, 조갑재 등 여야 원로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탄핵 심판 막바지로 향하면서 몸풀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좀 견제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올라가고 당이 통합되고 보수가 일어서고 있는데 한 전 대표 나오면 오히려 당과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 직격을 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을 텐데 호주석 대변인, 네. 이 이제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친윤 의원들의 뭐 생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친윤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서는 것을 뭐 맞듣지 않게 생각하겠죠. 저는 한동훈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그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번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들께서 저는 머지않은 시점에 한동훈을 호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인은 굉장히 뛰어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정말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온다면은 그것은 저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를 때 그때 나오는 것이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돼서 저희 당에서 대선 경선전이 치러지게 된다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한동훈이라는 후보가 있는 것이 대선 경선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그 국민들에 대한 그 관심을 재고 높이는 데는 저는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인은 이슈 파이팅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이슈를 끌고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굉장히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선 그 경선 국면에서의 많은 변수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비상계엄에 명백하게 반대했었던 한동훈이라는 후보가 나와서 목소리를 내면 국민의힘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어느 정도는 좀 다양성을 줄 수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 판을 보면 이걸 게임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 싸움에 그 게임에서 이겨서 대선으로 갈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만 본다면 개인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현주 변호사는 이 논란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이 언젠가 호출할 때 짠 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게 혼석 대변인 얘기인데 잊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항상 국민이 부를 때 와야 되는데 국민이 불렀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불렀다고 말하고 나오죠. 네. 일단 그렇게는 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상 뭐 머지않아 찾아뵙는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제 다시 복귀한 거라고 봐야죠. 이 정도 메시지 나왔으면 복귀라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뭐 정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문들도 막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당연히 복귀를 한 거고.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들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와 좀 시간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어쩌면 또 강성 보수 지지자들에게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제 등판을 하면 마치 이제 리트머스지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정당이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리트머스지는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등판을 해서 당 내에서 어떤 공격을 받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게 해주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포획되거나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조기 대선 국면이 확실해지면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등판을 해서
만약에 진짜 보수다운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든지 뭐 법치주의라든지 그리고 이 불법 계엄이 옳지 않았다라든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냈을 때 과연 친윤계와 어떻게 부딪히는지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는 주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다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00일 동안 뭐 이제 뭐 쑥 뭐 마늘 그러니까 맛없는 거 이제 먹었는데 곰은 잘 견뎌갖고 이제 그 여자로 태어났고 호랑이는 인간이 못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또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뭐 한동훈 대표 복귀는 기정사실이고 본인도 저 정도 자기 그 스스로 얘기하면 머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공간이 있을까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사이에는 지배적이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는 그런 거겠죠. 어쨌든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조기 대선이 현실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옹호하는 그런 포지션에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냐. 결국 계엄에 반대하고 어쨌든 탄핵에 찬성했던 이제 그런 목소리가 살아날 거고 그러면 뭐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다시 공간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기대인데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관심사는 실질적 관심사는 대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당권. 차기 총선과 당권과 자기들의 기득권. 이제 그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좀 불편하죠. 한동훈 대표도 그러면 당권도 염두에 두고 있다 보세요? 아니 뭐 대선 안 되면 당권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불편하죠. 만약 저 조기 대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당권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때문에 여러모로 한동훈을 꺼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뚫고서 이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면서 이 본인이 대선판에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계엄이 옳았냐 틀렸냐, 뭐 탄핵이 맞았냐 틀렸냐는 별로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이제 끝날 거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건. 그러면 진짜 이제 한동훈이 얘기하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뭐냐 이런 걸 텐데 본인이 약점이 많아요. 검사밖에 한 게 없고 또 윤 대통령하고 특수한 관계였고 근데 그런 등등의 제약 요인을 다 뚫고 나오려면 이제 상당한 어쨌든 비전 메시지가 필요한데 뭐 본인이 썼다는 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요. 그래서 뭘 들고 나오려는지. 자, 세 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이 때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 요걸 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된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그럴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나와 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다양성이나 역동성 측면에서 도움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12월 3일부터 복귀를 해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한테 빚이 많아요. 보면 예. 본인이 온몸을 던져서 화살을 다 맞은 꼴이고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그날 저녁에 신속하게 나가서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이다라고 명확히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딱 끊고 안정될 수 있도록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동훈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국가 전체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될 대목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80~90%예요. 네. 근데 그 반대하는 여론이 그냥 80~90%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반대한다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뜨겁게 반대한다예요. 근데 그 뜨거운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계속된 의회의 어떤 의회 권력의 폭거와 폭압에서 그 원인이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어떤 옳고 그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박앵커 말씀대로 당의 다양성 예.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의 중도적인 어떤 올바른 헌정 질서에 대한 인식이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외연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개인으로 보면 이번에 이 당원들의 이 탄핵 반대에 대한 뜨거운 민심 때문에 본인은 또 화살을 어마어마하게 맞을 거예요. 또? 네. 그러면
본인이 그냥 나 희생하고 긴 안목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았고 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발탁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뭐 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어떤 혜택에 대한 내가 이제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긴 하죠.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만한 자원을 당에서 그냥 여기서 날려보내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번에 대선 나가면 화살 어마어마하게 맞고 아마 꼬꾸라질 텐데 이게 참 딜레마는 딜레마예요. 딜레마고 저는 이제 어쨌든 개인적인 한동훈 대표 개인을 생각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조금 한번 참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이긴 해요. 결국 네 분의 의견이 다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잔의 여유라는 분이 올려주신 글은 물러난 한동훈 국힘 지지자 63%는 숨죽이고 당신의 등판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런 댓글 한동훈 안 나오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지금은 아니다. 무슨 명분이 있어 그냥 가만히 계시길. 이런 의견. 북 콘서트 돌면서 뭘 얘기할까? 책에서 어떤 폭탄 발언을 했을지 심히 궁금하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당시 비사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 이런 게 좀 궁금증이 가는 게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국힘에 복귀하면 배신자로 불릴 게 뻔한데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먼저 국회에 달려가 비상계엄 막았던 인물이 한동훈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흠 많은 여야 유력 주자 중에 한동훈이 그나마 모든 일에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합리적 보수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떠나 있으며 더 많은 성찰이 있었기를 그래도 아마 예전 같은 지지는 못 얻을 겁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유력 대권 주자들 선호도를 보면 이제 여권에서 김문수가 18.1, 오세훈이 10.3, 홍준표 7.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5.7, 유승민 2.5. 그래서 제가 보면 한동훈이나 유승민은 뭔가 아직도 그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그런 게 있는데 여론조사만으로는 다 그 들여다볼 수 없는 이른바 보수층의 민심이라는 게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중의 눈앞에 있을 때와 또 사라져 있을 때가 좀 다르거든요. 등장하면 또 이게 이제 다른 다이내믹스가 생기는데, 근데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있는 조기 대선의 경선 구도와 한동훈이 없는 경선 구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동훈이 없는 경선은 그 들여다볼 것도 없는, 구경할 게 없는 이제 그런 판이라고 보고요. 그나마 어쨌든 비상계엄에 선명하게 반대했고 그날 여당의 당대표로서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18명의 의원과 더불어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했다는 건 물론 그 18명이 없었어도 비상계엄은 해제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윤석열 탄핵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정치가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만 그런 역할은 또 그 역할대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나 어쨌든 내란 수계가 여전히 저렇게 준동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한다. 이후에 정치적 그 역할을 정치 재개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안 나오고 정치 재개 길이 열리겠어요? 안 되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고, 다만 나오되 그 진부한 구도,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싸우는 구도 말고 그걸 초월해서 이를테면은 대한민국의 합리적 보수가 가야 될 길은 뭐고 전망은 뭐고 한국 정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런 거를 본인이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한동훈의 파괴력을 좌우하는 변수일 거다 이렇게 봐요. 댓글 중에 굉장히 이렇게 저희들이 이 문제를 분석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의견 주신 분이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근슬쩍 한동훈 전 대표의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는 것 같다. 권인숙 대변인,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주느냐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쉽고 간명하지만 그 꿈을 보여주는 그런 주자가 저는 이길 거라고 봐요.
저희 당 경선에서도 그렇고 본선에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거짓말이긴 하지만 지금 우클릭 성장, 그 이제 경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 맥을 짚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세훈, 한동훈 또 뭐 김문수, 뭐 홍준표 이런 저희 당의 이제 잠재 주자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누가 제일 선명하게 보여주느냐,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계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대선 경선전에서는 이제 과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누가 보여줄 거냐. 지금으로 봐서 어쨌건 오세훈 시장은 행정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가 돼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대중들이. 그런데 이제 그 김문수 장관이든 한동훈 대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줄 것이냐.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승부처라고 봅니다. 네, 정현주 변호사. 네. 그러니까 오세훈이 은근슬쩍 한동훈 포지션을 선점한 것 같다. 이게 이제 비상계엄도 반대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렇죠. 지금 뭐 말씀 주신 댓글 내용에도 동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그 홍준표 시장의 위치를 선점해서 호환된 게 김문수 장관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좀 그랬던 게 홍준표 시장이 원래 한동훈 대표가 숨만 쉬어도 네. 뭐 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겠다, 뭐 책 내겠다라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비판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김문수 장관에 대한 견제는 견제하더라고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상 조기 대선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호영호재를 이제 허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못하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이미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미래 권력에 대한 어떤 경선 움직임, 뭐 그런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건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나올 것 같고 나오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가장 의문이긴 한데 당연히 오세훈 시장도 그리고 다른 뭐 잠재적 주자들의 강한 뭐 견제 받겠지만 그러면서 공간을 가져가는 것도 또 본인의 정치적인 능력일 테니까 두 달간의 성찰이 어떤 걸 했는지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